부자 되는 정보 챙겨보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프닝 때도 유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유가입니다. 유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간신문 1면에도 20달러 깨진 유가에 기름 붓는 산유국이라는 헤드라인 눈에 띕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장중 한때 20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19달러대까지 내려왔거든요. 18년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신에서는 계속해서 더 빠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1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주 과격하게 전망을 내놓는 곳에서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데도 5월부터 사상 최도로 원유 팔겠다라고 방침을 밝히면서 유가를 이제 끌어내리는 쪽이죠.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배짱 튕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유가 전쟁에 아랍에미리트도 참전해서 참 꼬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이미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경제에 나중에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전일에도 제가 살펴보았을 때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원유 관련된 ETF 이런 쪽에 접근해도 좋겠나 이런 어떤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유가가 이제 20달러 선 WTI 기준에서 밑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그 부분에서 올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 그리고 미국 간의 이 원유 관련된 석유 관련된 전쟁이 있게 되는 거죠. 돌아오는 3월 31일 오늘인가요? 예, 감산 합의 오늘이 마지막. 감산 합의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시장 변동성이 유가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좀 현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국면인데 현재 시장을 다시 한번 더 진단을 해보면은 경기 부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와주는 그러한 상태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긍정적인 부분들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늘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은 위험자산 회피 선호 심리가 있다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에 대한 불안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장 대응하시기 맞다. 그래서 지금은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 이렇게 보시고 투자자 관점 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차를 좀 길게 두고 최소한 분기 단위로 두고 이렇게 종목을 모아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유소 가서 주유할 비용은 적어질 것 같아서 괜찮긴 한데 이제 산업적으로 타격의 여파가 얼마큼 미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건 자칫하면 또 미국 쪽에서는 경제적인 여파가 크게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온라인 교육주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무더기 상한가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추가돼서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은 하는데 온라인 형태로 밝혔고요. 대입 일정 연기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교육주가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우등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반짝 아니고 대세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재료 노출 이후에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혹시 전략 변경 사항 있으십니까? 예, 지금부터는 전일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신 분은 거의 상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10% 이상 수익 난 것으로 제가 체크가 좀 되고 있는데 자 오늘부터는 변동성에 대단히 유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우등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전에 우리 미세먼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성장성을 엄청나게 논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기사들이 나왔을 때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제 서서히 변동성 유의를 하시면서 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좀 대응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온라인에 대한 성장성은 대단히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나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유의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 하지만 대단히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동성 유의하면서 짧게 끊어가는 트레이딩 정도는 괜찮다라는 온라인 교육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에도 끄떡없는 기업들 찾아볼 텐데요. 사실은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밖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각이 나오고 있는지 들여다볼 텐데요. 네이버나 SKC, 현대미아나 테스나나 AP시스템 같은 반도체 기업들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LG상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도 눈에 띕니다.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요즘 시장 보면 주가 보면요. 꼭 실적 따라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고 미리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수 쳤네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나온 단어가 이제 실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 실적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늘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뭐 시젠이라든가 뭐 유한양행 물론 개별적인 이수는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좋다는 게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의 기업에 대해 중에서 7곳이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3곳이 어느 곳이냐라고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 3곳을 파악을 해서 이 해당 종목들의 이슈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기타 또 이렇게 NHN 한국사이버결제처럼 언택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적 시즌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이제 철수를 한다 이런 얘기 나왔죠. 관련된 또 이렇게 수혜를 입는 OLED 업종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좀 지금은 이 실적 발표 시즌에 또 돌입을 해서 또 하나의 변동성이 주어지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실적 발표 시즌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주도 옛말이네요. 다음 기사 이어서 확인해 보실까요? 요즘 방어주도 옛말입니다. 과거에 방어주 하면 유틸리티나 뭐 음식료 관련, 내수 소비 관련 그런 기업이었는데 시장 빠질 때 다 같이 빠져서 그럼 새로운 방어주가 어디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폐기물 업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는 날로 쌓여가는데 이걸 처리하는 시설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정책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새로운 기업을 오픈해 주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이 인선 ENT, YN텍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요 꾸준히 수년 동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계속 더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봄 맞이해서 2주 동안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옷, 뭐 가구, 그리고 음식, 기타 쓰지 않는 에어컨 엄청 버리고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버리는데도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비싸요. 돈 다 내야 돼요, 그거. 그래서 이제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의 대표적인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선 ENT라든가 또 YN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월봉으로 보시면은 대단히 주가 상승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아마도 낭패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길게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이 폐기물 업체에서 좋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폐기물 업체는 어디서 수익원이 생길까요? 폐기물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 폐기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상당히 안정적인 거죠. 우리가 폐기물을 버리는 한 폐기물 업체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트레이딩 말고 아주 긴 호흡으로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라는 의견 폐기물 업체 챙겨보도록 하고요. 수급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기업을 사는가 의외로 신한 지주를 담고 있고요. DB하이텍 반도체 관련 주주, 코스닥 쪽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하고 있는 알서포트 요즘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지 않고 있고요. 어제 다뤘던 펄어비스도 요즘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종목에서는
DB하이텍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 웨이퍼 파운드리 펠립스 공급사로서 대단히 주목이 되고 있고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지분이 과거 20%에서 현재 40%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빠져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 주목하셔야 되고, 쭉 내려와서 카카오, 이 광고 매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이 또 톡비즈 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 좋게 보고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주가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의 카카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이버랑 카카오 둘 중에 하나 딱 고르면 네이버랑 저는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셨네요. 예전에는 네이버였는데. 사실은 두 종목 다 이 듀얼로 투자는 제일 좋죠. 왜냐하면 매매. 약간 달라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그래서 자, 코스닥 쪽에 보면은 알서포트 이제 주가 많이 올랐죠, 그죠? 거의. 그래서 알서포트는 재테크 관련인데 뭐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보는데 변동성이 유의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한가가 풀리면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쭉 내려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늘 말씀을 드리죠.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루시마 이런 향 또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자, 어제 펄어비스 설명이 좀 약했는데 게임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주는 MMORPG가 거의 64%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NC소프트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펄어비스라든가 컴투스라든가 이런 기업에 집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게임주가 많이 있죠. 선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더 집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실적은 저평가를 논할 수는 있으나 실적은 내년쯤이나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CJENM 코로나19 이후에나 조금 봐야 되겠다, 미디어 업종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지금은 세모 찍고요. 다음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연기금 쪽에서 시장 방어에 나서주면서 어떤 종목 살까 관심이 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가 지금 대박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현대모비스 함께 담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담고 있고, SFA 반도체 담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눈에 띄고요. 어떤 부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기관 코스닥부터 설명을 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말씀드렸고요. SFA 반도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3BNT라든가 엑세스바이오, 레고캠바이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단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뭐 진단 키트 관련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추후의 어떤 매출이나 성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하시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좀 모아가는, 현대모비스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특히 외국인들이 요즘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는 유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